역대급 폭염 속에 사과와 배 등 과일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습니다. 무, 배추도 폭염에 타들어가면서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군산의 미장교 공사가 지연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업체의 부실 시공과 군산시의 감독 소홀이 시민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전북의 국립문화재연구소 설치가 시급합니다. 돈의 유적 대부분 다른 지역 연구소에서 조사하고 있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철 냉해로 고생했던 과수농가들이 이번에는 폭염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과 농가에 퍼지고 있는 햇볕 대임 현상이 봉지를 씌우는 배농가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장수와 무주, 진안 등 전북 지역 사과 농가의 햇볕 대임 현상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렬한 햇볕에 장시간 노출된 과실은 색깔이 변한 뒤 서서히 속이 썩어가면서 급기야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햇볕에 노출돼가지고 올해는 이제 더 심하죠. 피해는 직사광선에 그대로 노출된 사과뿐만이 아닙니다. 봉지를 씌운 채 재배하는 배에도 햇볕 대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생종 배를 재배하는 고창의 한 농장. 시기상 초록빛이 감돌아야 할 배 표면이 새까맣게 변해 있습니다. 봉지를 한 번 더 씌우는 이중 포장 작업까지 하고 있지만 피해를 막기에 역부족입니다. 상충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 한 40%까지 이미 대임 현상이 진행이 됐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수확이 좀 굉장히 힘들죠. 여기에 열대야 등 고온 현상이 24시간 이어지면서 성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시다시피 햇볕 대임 피해를 입어서 까맣게 타들어간 배들도 있지만 이렇게 고온 현상 때문에 생육이 멈춰 작아져 버린 배들도 상품성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 추세라면 다음 달 중순 출하 시기를 맞출 수 있을지조차 걱정입니다. 배의 햇볕 대임 피해는 조생종인 황금은 물론이고 제수용품으로 쓰일 신고배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냉해에 이어 한여름 폭염 피해까지 이어지면서 과수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폭염 피해는 과수농가만이 아닙니다. 밭작물이 타들어가 출하를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가격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찬익 기자입니다. 고추가 죄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밭의 흙도 바짝 말라 푸석거립니다. 벌써 서너 번 수확할 때가 지났지만 폭염 때문에 미루다 이제는 거의 포기 수준입니다. 수확 현재로는 뭐 3분의 1도 못하죠. 이 정도 되면. 지금 앞으로 일주일 정도 이대로 가면 포기해야죠. 옆에 무밭은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지금이 한창 출하기인데 무는 자라다 만 채 말라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폭염에 속이 탈대로 타버린 농부는 결국 밭을 갈아엎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수지가 바로 옆에 있고 해서 그 양석으로 계속 이렇게 물을 퍼올려도 너무 가무니까 그냥 하루면 또 바싹 말라고 그러거든요. 이처럼 출하기에 다다른 밭작물의 피해가 점차 확대되면서 장바구니의 물가도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는 100g에 2,180원으로 평년보다 20% 올랐고 고추 역시 100g당 1,320원으로 20% 상승했습니다. 또 열무는 일주일 사이 8% 올랐고 수박은 수요까지 늘면서 18%나 치솟았습니다. 특히 7월부터 햇볕 대임 피해가 접수되기 시작한 사과와 배 등 과수농가는 다음 달 피해가 본격화될 경우 자칫 추석 물가에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각 산지에 역시 극심한 상육 부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최적의 재배 환경이 제공되지 않는다라면은 농민들의 속을 새까맣게 태운 올여름 폭염은 장바구니마저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주 MBC의 찜통 터미널 보도 이후 버스터미널의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수와 완주 고산 버스터미널에는 최근 자치단체 지원으로 선풍기가 추가 설치됐으며 군산 버스터미널은 조만간 에어컨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실구는 추가 경정 예산에 터미널 냉난방 시설 설치 비용을 반영하기로 하는 등 시설 개선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군산 미장교 재가설이 반년 넘게 지연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공사의 엉터리 공사 때문에 빚어진 일인데 군산시의 뒷북 대응도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군산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공단대로의 미장교 재가설 공사가 석 달째 중단되고 있습니다.
교량의 안전성, 내구 수명과 직결되는 기초 파일은 하천 바닥 밑을 뚫고 심게 되는데 시공사가 설계 도면과 다르게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전체 파일의 14%인 36개를 빼내지 않고 그 옆에 강관 재질의 새 기초 파일을 타설해 버린 것입니다. 지금 두부 절단해서 기초, 철근 조립해가지고 기초 타설부터 해서 그 공사를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시공상 안전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군산시는 뒤늦게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성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또한 인근 고수 부지의 공업용수와 상수도 공급을 위한 대형 관로 매설 공사로 교량 재가설은 더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출퇴근 시간대에는 임시 교량으로 우회하는 차량들이 한꺼번에 몰려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면서 운전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1년 된 것 같은데 이게 예전에 비해 너무 교통이 너무 복잡하고 좀. 당초 폭 18m에서 36m 6차선으로 확장하는 미장교는 원활한 차량 소통과 재해 예방을 위해 재가설이 추진됐다가 공기보다 6개월 이상 늦어질 전망입니다. 보강을 하면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와서 그 방법으로 저희가 시공해서 조기에 준공하도록. 설계와 다른 시공으로 부실 의혹 논란을 불러온 미장교 재가설 공사가 자치단체의 공신력과 시공사의 도덕성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예향이자 문화의 도시를 자부하는 전북에 정작 연구 기반 시설이 취약합니다. 심지어는 문화 유적이나 유물이 출토돼도 발굴 조사는 다른 지역에 맡기는 실정입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전북의 가야 유물 특별전이 열리는 국립전주박물관. 도내 가야 유적지에서 나온 토기며 철기류는 1000년이 넘는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도내 동부권을 중심으로 조성된 가야 유적지는 전문 발굴 조사를 거쳐 사적지로 보존해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문화유적을 거쳐서 이제 국가로 기속이 되는 단계가 있고요. 모든 유물들이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보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36년 전 남원에서 처음 발굴되기 시작한 도내 가야 고분만 400여 기에 봉수 80여 곳, 제철 유적 180군데에 이릅니다. 사적지 지정 등의 절차로 국가 차원의 발굴 조사가 필요한데 정작 실무는 경남 창원에 있는 가야 문화재 연구소가 맡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으로 내년에 확보한 10억 원도 여기를 통해 지원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영남 지역 가야 유적 26곳이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반면 전북은 남원 유곡리와 두랑리 고분군 한 곳에 불과합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없어 벌어진 일로 도단위 자치단체 가운데는 강원도와 함께 전라북도가 유의합니다. 출토된 유물도 2200점이 넘지만 도내 대학 박물관 등에서 분산 보관할 정도로 기반 시설이 취약합니다. 우리 전북의 어느 곳이든 설치가 되어서 전북의 문화유산들이 빨리 발굴되고 또 조사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빨리 섭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향이며 문화의 도시라고 자부하는 전라북도지만 정작 문화재 연구와 발굴 조사, 보관 같은 기반 시설을 보면 납부끄러운 수준입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네, 삼천 일대 악취 문제가 전주시의 안일한 행정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종합 리사이클링 타운의 음식물 폐수가 하루 1000여 톤에 달하지만 전용관 대신 기존 오폐수관을 함께 쓰면서 악취가 발생하고 음폐수가 하천으로 흘러드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는 시급성을 감안해 추경에 음폐수 전용관 설치비를 요청했지만 올해 안에 공사 추진이 쉽지 않아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달 초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시군마다 새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간부회의를 실시간 중계하는 지자체도 생겨 투명한 행정 서비스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월요일 오전 9시 국과장이 모인 가운데 군수 주재 간부회의가 시작되자 군청 전 직원의 업무용 컴퓨터에 회의 장면이 중계됩니다. 직원들이 수시로 회의 상황을 지켜보며
업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새로 추진하는 정책도 파악합니다. 회의 후에 기존에 반복적으로 진행되던 그 전달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줄어서 업무 효율성도 크게 높아진 것 같습니다. 월요일마다 소모적인 회의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고 말단 직원까지 군정 전반을 속속들이 알게 돼 의욕도 높아졌습니다. 도내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인데 효율성뿐 아니라 책임성, 투명성도 기대됩니다. 비밀이 없는 열린 행정으로 군민 모두의 공감을 얻으면 군정의 추진력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열린 행정을 하기 때문에 떳떳이 공개돼야 되고 이 공개되는 과정 속에서 결정돼야 합리적이고 좋은 결정이 된다. 민선 6기에는 여러 지자체가 문턱이 높다던 시장실과 군수실을 과감히 민원인에게 열린 시장 군수실로 개방해 많은 호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단체장과 간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역민에게 공개하는 투명 행정의 시대가 열릴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익산소방서 고 강현희 소방경 부검 결과 사인이 뇌동맥류 파열 이후 발생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드러났다며 취객의 폭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찾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취객의 폭행과 욕설이 강 소방경이 앓던 뇌동맥류 질환을 악화시켰을 수도 있다며 의사협회에 자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공침 여목사 사건을 재구성한 소설가 공지영의 신작 해리가 출간됐습니다. 해리는 천주교 신부 백진우와 장애인 봉사단체 대표 이혜리, 이 두 주인공의 이중적인 행태를 고발한 장편 소설입니다. 제1여객조합원과 사측이 임금체불과 정년 연장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 30대 안팎의 버스가 12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행 노선은 모두 34개로 이번 주도 파업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공공동물 장묘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임실군이 선정돼 50억 원을 들여 내년 말까지 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오수면 8,000제곱미터 부지에 장례식장, 야외 봉안당 등을 갖추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남인순 의원은 오늘 전북을 찾아 최근 국민연금공단 전주 이전 논란과 관련해 이미 정리된 사안이라며 금융 중심 도시 전북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김윤덕 민주당 현 도당위원장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발전 대안을 제시하고 당원이 진짜 주인인 도당을 만들겠다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다음 달 4일 열리는 도당위원장 선거는 현역의 안호영 의원과 원외 김윤덕 의원 간 맞대결로 치러집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오늘 19개 부처 소관 518개 국가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지방 분권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지방 이양 일괄법은 과거 지방 이양이 의결됐지만 장기간 이양되지 않은 국가 사무를 단일법에 담아 한꺼번에 지방으로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이 확대됩니다. 전라북도는 이달 말까지 12,000여 영세 소상공인의 2,400여억 원을 특례 보증하고 3,100여 건의 이자 차액 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도는 이와 함께 마케팅 지원을 900곳에서 1,400군데로 늘리고 정부 지원책 조기 추진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음식과 숙박업소의 재난 배상 책임 보험 가입이 강화됩니다. 올 들어 화재와 붕괴에 대비한 재난 배상 책임 보험 가입이 의무화하면서 도내 음식, 숙박업소 가입률은 70.6%로 전국 평균인 66.4%를 웃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 법 시행 유예로 가입률이 정체돼 의무 가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도는 가입 확대에 더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군산항으로 반입되는 식물류에 대해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다음 달 12일까지 군산항에서 해외 병해충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생과일과 열매 채소 반입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검역 기관에 금지품을 불법 반입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북 관광기념품 100선이 확정돼 홍보와 판매가 본격화합니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25건씩 선정해온 전북 관광상품 100선의 선정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100선에 선정된 관광상품은 민예품과 공산품, 가공식품으로 인증마크와 장려금, 홍보 지원이 이뤄집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길거리에서 잠든 고령의 취객을 상대로 이른바 퍽치기를 한 53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